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조작가TV의 조작가입니다. 자, 요새 작가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주변만 봐도 책을 쓰시려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작가의 문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그런데 모든 삶의 노하우가 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요. 저는 방송 작가를 좀 오래 했었고요. 그 이후에 뮤지컬 교육도 하고 뮤지컬 집필도 하고 그 사이 칼럼이나 기사 같은 걸 쓰면서 이제 계속 글쓰기를 해왔어요. 지금 이제 책쓰기, 글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많은 노하우를 공유해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정말 글쓰기, 책쓰기를 하면서 정말 좋아서 여러분들께 권하고 그리고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도 방송 작가를 했지만 그 사이에 정말 책을 쓰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왜 못 썼냐? 왜 못 썼는지 아세요? 뻔뻔함이 없었어요. 그 뻔뻔함이란 뭐냐? 나의 얘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건데요. 제가 쓰고자 하는 주제가 있어? 저는 처음에는 여행책을 그렇게 쓰고 싶었어요. 여행 작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행책을 쓰려고 하니까 정말 많은 제가 이제 갔다 온 곳에 대한 여행을 쓰려고 하니까 이 책도 있고 저 책도 있어. 그래서 저는 굳이 내가 써야 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장소는 같아도 여러분들의 노하우는 다르고 그리고 경험한 것들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내 이야기를 분명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 그 믿음 하나로 책을 써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모든 나의 스토리가 책도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책을 쓸 수 있을까 먼저 기획하는 게 중요하겠죠. 쓰고 싶은 주제는 참 많은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렇죠? 그럴 땐 이걸 저는 처음으로 추천을 합니다. 뭐냐면 인생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주제 찾기. 과거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나요? 내가 어떤 일에 시간을 많이 썼지? 그리고 현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미래에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몸담고 있었던 분야가 이런 분야였네. 그러면 아무래도 경험이 많겠죠. 써 내려가기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리고 내 브랜드에도 좋고 그리고 내가 현재 하는 일이 있다면 지금 현재 하는 것들을 풀어서 쓰셔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과거와 현재가 같을 수도 있죠. 그것도 좋죠. 그리고 미래에 내가 꿈꾸는 일까지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간다면 굉장히 좋을 건데 또 내가 미래에 만약에 내가 지금은 이제 글쓰기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영어 강사가 되고 싶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영어 공부 시작하세요.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주제를 선택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내가 경험한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요. 그게 글 쓰는 것도 되게 좋고요. 되게 쉽게 쓸 수 있고요. 그것도 제일 좋고요. 내 브랜드 하기에도 너무 좋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경험한 것도 없는데 난 책을 쓰고 싶어. 이래도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쓰냐? 이제부터 공부가 필요하죠. 어떤 공부가 필요하냐?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고 부에 관심이 많어. 요새 사람들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죠. 누구나. 그러면 정말 일찍부터 부자가 된 사람들을 내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책을 읽고 그걸 요약해서 내가 책을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브랜드에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수 있어도 책으로서는 잘 팔릴 확률도 높죠. 저는 글쓰기를 오래 했었죠. 논술도 가르쳤었고 하니까. 그런데 내가 글쓰기로 책을 쓰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글쓰기가 그나마 내가 많이 했던 거고 그리고 그걸 풀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재작년에 한창 글쓰기와 자존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글쓰기의 책을 저는 주제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쓰다 보니까 경험한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풀어낼 게 많아서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경험한 게 있고 노하우가 있어서 글을 풀어냈는데 제가 초고를 완성하는데 한 달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이 초고 완성 팁은 이제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만약에 첫 번째 과거에 했던 일, 현재 했던 일은 쉽게 쓰실 수 있지만 미래 했던 일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첫 책 쓸 때는 아마도 내가 경험했던 거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주제가 나왔어. 어떤 카테고리를 선택을 했어. 글쓰기면 글쓰기, 여행이면 여행, 경제 경영서,
영어에 관한 거면 영어에 관한 거 내가 이걸 선택을 했어. 그러면 이제 뭘 들어가야 되죠? 제목을 정해야 되죠. 근데 주제가 나왔으면 제목은요 천천히 정해도 되지만 빨리 정해도 되죠. 목차 작업을 하면서 정해도 돼요. 근데 목차란 책에서 우리가 책을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제목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목차라고 봐요. 저희 그냥 목차만 훑어보고 이 책을 살지 안 살지 결정하게 되잖아요. 어쩌면 이 외면일 수도 있는 건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목차를 정해야 되는데 목차는요 머릿속에서 내 머릿속에 있는 걸로만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좀 벗어버리고 요새 인터넷 서점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면 책을 하나 클릭을 하잖아요. 유사 도서를 한번 보세요. 내가 쓰고자 하는 글쓰기에 관한 거라든지 유사 도서를 보면 목차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한 20건에서 30건이나 뭐 30건에서 50건 정도까지 그렇게 목차를 훑어보시다 보시면 이제 감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목차들을 조금 이제 비틀어서 그거를 좀 따다가 나만의 목차를 완성하는 거예요. 절대 제가 창의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그걸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생각들은 내려놓으시고 그 목차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한 책에 목차가 이 꼭지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으세요? 한 40꼭지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 꼭지를 묶는 것들 우리가 장이라고 하죠. 1장, 2장, 3장, 4장, 5장. 우리나라 대부분의 책이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6장에서 8장까지도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꼭지 수가 조금은 달라지겠죠. 만약에 기본적인 5장이라고 봤을 때 꼭지 수가 8개가 나오겠죠. 40개라고 하면. 물론 다 40개라고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 40개보다 조금 더 못 미칠 수 있고 40개보다 조금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 꼭지를 한 40개 정도로 생각하고 내가 그 목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목차별로 이제 중요한 것들끼리 묶어요. 그러면 내가 5장으로 하겠다. 이 주제가 5장 정도로 맞다. 그러면 5장으로 하시면 되고 아니면 뭐 6장에서 8장 이건 가야겠다. 그렇게 하시면 그 장에 대한 그거를 목차를 묶은 다음에 장 제목을 쓰시면 돼요. 자, 오늘은요, 제가 이제 목차를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주제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말을 했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목차랑 주제가 나왔어. 글을 써야 되잖아요. 글을 어떻게 집필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